60세 택시기사와 56세 마트 계산원 노후를 바꿔줄 줄 알았던 10억의 반전 결말. 솔직히 말해서 이 제목만 보면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나. 그래도 10억이면 노후는 걱정 없겠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편해지겠지.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은퇴 이후 삶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돈이니까. 연금은 얼마나 나올지, 집은 있는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지. 그래서 은퇴 준비 이야기를 하면 늘 숫자부터 꺼내게 된다. 3억이면 부족하다, 5억은 있어야 한다, 10억이면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말들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60세 택시기사, 56세 마트 계산원. 평생 몸써서 일해온 두 사람이 우연한 계기로 10억 원을 손에 쥐게 된다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 노후가 안정될까? 걱정 없는 은퇴 후 삶이 펼쳐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은 그렇다지만 실제 결말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반전은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꽤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노후를 바꾸는 건 돈의 액수일까 아니면 돈을 다루는 방식일까?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거다. 목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 물론 돈은 중요하다.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로 완전히 바뀐다. 이때 필요한 건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어떤 속도로 쓰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다. 10억이라는 돈도 마찬가지다. 월 200만 원씩 쓰면 40년을 버틴다. 월 400만 원씩 쓰면 20년이다. 여기에 의료비, 자녀 지원, 투자 실패까지 겹치면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까지 쓰는 연습을 거의 안 해봤다는 점이다. 버는 데는 익숙한데 줄이는 데는 서툴다. 그리고 이 차이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사례 1. 60세 택시기사 A씨. 이 정도면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A씨는 60세까지 하루 12시간씩 택시를 몰았다. 허리는 망가졌고 무릎도 성한 날이 없었다. 그러다 보상금과 집 정리, 퇴직금이 겹치면서 약 10억 원을 손에 쥐게 됐다. 그때 A씨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다. 이제 사람답게 살아도 되겠네. 문제는 그 사람답게의 기준이 너무 급격히 올라갔다는 거다. 중형차를 바꾸고 여행을 다니고 외식 횟수가 늘었다. 평생 못 해본 걸 이제 다 해보고 싶었던 거다.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계산은 안 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 몸이 더 나빠졌을 때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연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구간이 얼마나 긴지. 결과적으로 A씨의 지출은 은퇴 전보다 더 늘어났다. 5년 만에 자산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불안은 오히려 커졌다. 돈이 줄어드는 걸 보니까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더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사례 2. 56세 마트 계산원 B씨. 10억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B씨는 마트 계산원으로 30년 가까이 일했다. 생활은 빠듯했지만 큰 욕심은 없었다. 그러다 남편의 퇴직금과 상속이 겹치며 10억 원가량의 자산을 갖게 됐다. 주변 반응은 다 비슷했다. 이제 고생 끝이다. 노후 걱정 없겠다. 그런데 그 말들이 오히려 B씨를 흔들었다. 주식, 부동산, 지인 추천 투자 돈이 놀면 안 된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다. 결국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손을 댔고 몇 번의 실패로 큰 손실을 봤다. B씨는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돈이 적었으면 욕심도 덜 냈을 텐데요. 은퇴 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없다. 젊을 때의 실패는 다시 벌면 되지만 은퇴 후의 실패는 생활을 직접 위협한다. 이 점을 간과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사례 3. 월 250만 원으로 사는 63세 C씨. 돈보다 구조가 중요해요. 반대로 C씨는 자산이 4억 원 정도밖에 없다. 숫자만 보면 불안해 보인다. 하지만 이 사람은 꽤 안정적으로 산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 지출은 월 250만 원 이하로 고정. 부족한 70만 원만 자산에서 보충.
큰 소비는 없고 집도 이미 마련돼 있다. 의료비를 대비한 보험과 비상자금도 따로 관리한다. CC는 말한다.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계산이 끝나 있어서 편해요. 이게 바로 은퇴 준비의 핵심이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어 놓았느냐다. 결국 10억의 반전 결말이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노후를 바꾸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역할이라는 것. 은퇴 전에는 돈이 목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도구가 된다. 이 전환이 안 되면 아무리 큰 돈도 불안을 키운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꼭 필요한 질문은 이거다. 나는 은퇴 후 한 달에 얼마를 쓸까? 그 돈은 어디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올까? 예상보다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답이 있다면 10억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 반대로 답이 없다면 10억이 있어도 불안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은퇴가 멀지 않거나 이미 은퇴했거나 지금 필요한 건 더 큰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그림이다. 노후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은 은퇴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그 대가는 돈이 아니라 불안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미래 할인 퓨처 디스카운팅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뇌는 먼 미래의 안정감보다 가까운 현재의 만족을 훨씬 크게 평가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설마 그렇게 오래 살겠어? 문제는 은퇴라는 사건이 이 미래 할인 편향이 가장 위험하게 작동하는 시점이라는 거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삶은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길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60세에 은퇴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2025년을 더 산다. 이건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40대 중반까지 사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는 은퇴 이후를 인생의 끝자락처럼 착각한다. 이 착각이 바로 10억을 20년짜리 자산이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돈처럼 느끼게 만드는 심리적 오류다.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노화와 의사결정 능력의 변화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계산 능력, 장기적 위험을 평가하는 능력, 은 서서히 떨어진다. 반면에 확신 있는 말, 주변 사람의 추천, 이건 기회다라는 이야기, 애는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지인 추천 투자, 고수익 상품, 검증 안 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커진다. 앞서 말한 마트 계산원 B씨 사례가 딱 이 구조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변화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단순화해 놓는 과정이어야 한다. 복잡한 구조는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된다. 그렇다면 과학과 데이터가 말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 원칙은 뭘까? 의외로 정답은 단순하다. 첫째, 총자산이 아니라 월 현금 흐름으로 생각하라. 사람의 뇌는 큰 숫자에 약하다. 10억, 20억 같은 금액은 실제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반드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가로 바꿔야 한다. 연금, 임대소득, 이자, 배당. 이 모든 걸 합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커버하는지. 이 비율이 높을수록 노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높아진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소득의 70% 이상이 확정적 현금 흐름일 경우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둘째, 장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사람들은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을 돈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의료기술 발달로 65세 이상 인구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80대 이후의 생존 확률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문제는 수입은 줄어드는데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최소 90세까지 살아도 버틸 수 있는 구조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은퇴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셋째, 은퇴 후에도 통제감이 남아 있어야 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노후 행복의 핵심 요소는 의외로 돈이 아니라 통제감 컨트롤이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고, 선택권이 나에게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느낌. 이 통제감이 있는 사람은 자산이 적어도 불안이 낮고 자산이 많아도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아주 작은 수입 활동이나 정기적인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완전히 멈추는 은퇴는 생각보다 인간에게 잘 맞지 않는다. 결국 앞선 10억의 반전 결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다. 은퇴는 돈의 문제이기 전에 인간의 문제라는 것. 뇌의 한계, 심리적 편향, 노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은퇴 준비는 숫자가 아무리 커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반대로 구조가 단순하고 흐름이 예측 가능하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된 은퇴 계획은 큰 돈이 없어도 삶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여야 한다.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나에게 이 선택을 맡겨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노후의 절반은 준비된 거다.